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향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 500대가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지자체와 시민들은 엑스포 성공 유치를 기원하는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에 늘어선 불빛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LED 조명을 장착한 드론 500대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민속놀이인 널뛰기와 제기차기, 강강술래 모습 등을 표현하고 웰컴 월드 엑스포 2030 부산이라는 문구도 만들어냅니다. 부산수영구는 지난달 21일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드론쇼를 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구로 이게 정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홍보차 알리기 위해서 지난달 27일 부산항에서는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을 다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6월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에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 유치를 염원하며 부산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의 이런 의지와 열기를 모아내면 반드시 2030 월드 엑스포를 2023년에 부산 유치라는 그 선언과 부산시는 2030 월드 엑스포를 통해 61조 원대의 경제 효과와 5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그동안 선사유적 발굴 등의 문제로 10년째 개장을 못했던 춘천 레고랜드가 내년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세계에서 10번째, 국내엔 최초로 들어서는 레고랜드인데 연간 5,900억 원대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의암호에 위치한 섬 중도입니다. 섬 전체가 레고 테마파크로 변신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도시부터 해적선, 닌자까지 다양한 조형물과 건물이 눈에 띕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세계에서 10번째로 개장합니다. 레고랜드는 지난 2011년 사업이 시작됐지만 선사 유적 발굴 등의 문제로 10년째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파크는 저희 이제 공사는 100%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마지막 이제 데코레이션 정도라든지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고요. 레고랜드 개장 확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도 기대됩니다.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9천여 명의 고용 창출로 연간 5,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엔 키덜트라고 해서 성인들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생기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요? 강원도는 레고랜드 지역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도심과 레고랜드를 오가는 관광 트램도 개통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조선소에서 길이 50m에 무게 3,500톤인 초대형 선박 블록을 옮기려면 지금까지는 해상 크레인 2대를 연결해야 해서 2달 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도 발생했는데 이 거제에서는 세관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조선업계가 발상을 전환해 만든 새로운 공법 덕분에 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입니다. 길이 50m, 무게 3,500톤짜리 초대형 선박 건조 블록을 자항선으로 옮깁니다. 해상 크레인 2대를 연결해 블록을 옮겨야 하는데 블록 운반 전용선인 자항선을 이용해 작업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세관 당국이 국내 화물 운송 금지 대상에서 자항선을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블록이 커가지고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세법상의 예외 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해상 크레인으로 2달 넘게 걸리는 작업 기간을 자항선을 투입하면서 불과 열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법을 이용을 한다면은 첫째 작업 공정 기간이 약 50일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건조 비용 60억 원을 절감했고 너울성 파도에 따른 선박 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기업의 발상 전환과 세관 당국의 규제 완화가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또 미국 애플사는 경북 포항에 제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경북과 포항시는 이번 애플의 투자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 규모인 미국의 애플사가 경북 포항에 기술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애플이 제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를 만드는 첫 사례입니다. 9개월 과정에 개발자 아카데미도 들어서 1년에 200명씩 소프트웨어 등 핵심 인력에 대한 무료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개발자, 중소기업, 학생들을 지원하는 애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애플은 지난 2월 한국에 상생 지원 사업 투자를 발표했고 포스텍이 있는 포항이 투자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9,600명 고용 효과와 1조 4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 애플에 취업하는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장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투자를 기점으로 포항은 벤처 창업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산업의 활력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투자하는 제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와 아카데미는 오는 2023년까지 포스텍 교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요즘 각종 음료는 물론이고 이 전통적인 막걸리도 탄산을 가미한 제품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통 방식으로도 이 탄산 함유량을 높여서 이 새로운 막걸리를 만들어 호평을 받는 3대 가족이 있어 이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양조장 발효실에 커다란 항아리가 늘어섰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막걸리가 익어갑니다. 숙성 과정에서 나온 탄산이 보글보글 소리를 냅니다. 먹는 건 좀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달콤하고 탄산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누룩으로 술을 빚고 항아리에서 저온 발효시키는 전통 방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난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스파클링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탄산 함유량을 높여 독특한 맛을 지닌 전통 막걸리를 만든 겁니다. 김민규 대표 가족은 지난 2010년 할머니의 막걸리 제조법으로 양조장을 설립했는데 특유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와 2013년 청와대 만찬에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습니다. 탄산 막걸리 원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할머니께 하시는 방법을 전수 받으셔서 지금의 막걸리를 만드시고 3대에 걸쳐 완성한 천연 탄산 막걸리가 전통주의 명맥을 이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지난 1일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물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한반도의 공룡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240여 점의 공룡 진품 화석들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스피노사우루스 화석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최근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남해군은 이 남해 여수 해저터널과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장충남 남해 군수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얼마 전에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사업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우리 남해 여수와 해저터널 사업은 우리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로 잇는 7.3km 구간의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남해군과 여수시가 1998년부터 그러니까 23년이 됐죠. 그전부터 이제 계속 다리 또는 터널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시 분석,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서 번번이 실패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됐는데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한 모멘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해서 여수와 남해 또 남해와 여수가 해저터널로 연결되면은 양 지역이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국책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은 이제 우리 남해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남해군의 여수공항 또 여수 엑스포 KTX역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해 군민들 또 서부 경남 도민들께 공항과 또 KTX역이 생긴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반대로 또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남해안을 여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권의 남해안권의 관광객들이 1년에 약 한 4천만 명 정도, 연인은 4천만 명 정도, 우리 경남 남해안권의 관광객들이 1년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오는데요. 우리 남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오가게 되니까 굉장한 큰 효과를 가져온다. 관광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해대교는 1973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개통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당시에 1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해대교가 국민 관광지가 됐죠. 신혼여행도 많이 오고 또 학생들 수학여행도 많이 오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 관광지로 발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인프라였습니다. 남해대교가. 그 남해대교로 인해서 우리 남해가 비로소 육속화, 그러니까 육지화되는 좋은 그 역할을 했는데 2003년도에 창선 삼천포 연륙교 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2018년도에 노랑대교가 남해대교 연접해 있는 노랑대교가 개통이 돼서 남해대교만의 교통량은 한 11% 내지 12%로 줄었습니다. 그런 그 다리로서의 교량으로서의 역할보다 관광 자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구상을 하던 차에 우리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남해안권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여러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 남해군이 정말 그 남해대교를 관광 자원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청에 응모를 했죠. 다행히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190억 정도의 국도비 또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남해대교가 다리로서 교량으로서 역할보다도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또 새로 태어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전국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큰 규모의 다리가 관광 자원화해서 액티비티한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카페도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사적인 정치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를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남해의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탄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남해가 이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이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요. 생태 환경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그 철새 도로지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봄철, 겨울철에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 것 같고요. 또 갯벌 체험이라든지 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체험 환경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다 숲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 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 마을 아래에 묽은 마을인데 그 마을의 방조림, 그 숲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내놔도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숲들이죠. 그런 숲들이 이 독일 마을 밑에 묽은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군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도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원들이 많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미지 앵커가 네트워크 매거진을 진행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네트워크 뉴스와 네트워크 매거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